커피와 혈당 공복에 마시는 커피 정말 괜찮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혹은 다이어트 중이라 밥 대신 믹스커피로 버티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커피는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사랑받는 음료지만 혈당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블랙커피와 달달한 믹스커피의 차이는 우리 몸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물리치료사이자 건강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커피를 스마트하게 마셔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준비되셨나요? 1. 실험으로 본 커피와 혈당 블랙커피 vs 믹스커피. 방송 제작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성이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커피를 마신 뒤 혈당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블랙커피를 마신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블랙커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 조건 공복 상태 블랙커피 200ml 설탕 프림 없음 혈당 변화 섭취 전 109 섭취 후 15분 119 섭취 후 30분 120 섭취 후 45분 109 원래 수치로 회복 결과 혈당 변화 폭은 약 10에서 11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45분 뒤에는 원래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블랙커피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칼로리도 2에서 5kcal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공복에 블랙커피 한 잔은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믹스커피 달달한 유혹의 함정.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커피 믹스 1포약 12g에는 평균적으로 설탕 5에서 7g과 프림 지방과 당이 포함된 가공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험 조건 공복 상태 믹스커피 1포 설탕 6g 포함 혈당 변화 섭취 후 15분 혈당 약 20 상승 섭취 후 30분 최고점 도달 섭취 후 60분 천천히 하락 하지만 완전 회복까지 시간 소요 믹스커피는 블랙커피보다 혈당 상승폭이 크고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이는 믹스커피가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음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커피 속 카페인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커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설탕이나 칼로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카페인이라는 주요 성분도 간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 글리코겐을 혈액으로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블랙커피만 마셔도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민감할까? 당뇨병 환자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코르티솔 수치가 이미 높은 사람은 혈당 변동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 공복이 길어질수록 간의 글리코겐 방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팁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걱정된다면 블랙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2잔 카페인 200mg 이하로 제한하고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 커피는 혈당의 친구일까 적일까? 단기적인 혈당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커피가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와 인슐린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는 커피가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커피와 당뇨병 위험 감소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5% 감소했습니다. 이 효과는 블랙커피에 국한되며 설탕이나 프림이 든 커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물질, 특히 클로로겐산 때문입니다. 클로로겐산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 개선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염증 감소 만성 염증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포도당 흡수 억제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단점도 있을까? 장기적으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 하루 400mg, 약 3잔에서 4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커피와 다이어트. 왜 믹스커피는 살찌울까? 다이어트 중이라 밥 대신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오히려 살찐 것 같아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믹스커피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숨겨진 칼로리. 믹스커피 1포는 약 50에서 70kcal로 하루 3포만 마셔도 150에서 210kcal가 추가됩니다. 이는 사과 한 개 약 150kcal와 맞먹는 칼로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 축적.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를 낮추기 위해 분비된 인슐린은 잉여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식욕 증가.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허기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결국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약 3에서 11%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이라면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커피. 이렇게 마시면 건강업. 이제 커피를 스마트하게 즐기는 법을 정리해 볼게요. 아래 팁을 참고해 당신의 커피 습관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공복에 블랙커피 오케이. 하지만 주의. 장점. 혈당에 미치는 영향 저금, 집중력 향상. 주의점.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속쓰림 가능성. 공복 커피 전 물 한 잔 마시기. 믹스커피 제한이 필요. 문제. 설탕과 프림으로 혈당 급상승, 체중 증가 위험. 대안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저칼로리 감미료 사용. 카페인 적정량 지키기. 권장량 하루 400ml. 블랙커피 3잔에서 4잔. 믹스커피 45포. 과다 섭취 위험. 불안, 불면, 심박수 증가. 대체 음료로 수분 보충.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천물 보리차, 허브차를 병행하세요. 식사와 함께 즐기기. 식사 후 커피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졸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커피를 도구로 활용하세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건강에 적이 됩니다. 좋은 활용법. 업무 집중이 필요할 때 블랙커피 한 잔. 식사 후 졸음을 쫓기 위해 에스프레소 한 잔. 나쁜 습관. 하루 종일 믹스커피를 물처럼 마시기. 늦은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 과다 섭취.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왜 이걸 마시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습관이라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7. 마무리. 당신의 커피 습관 지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는 하루 2잔 정도만 마시니까 괜찮겠지. 믹스커피 한 포는 작아서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칫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로 바꾸기. 커피와 함께 물 한 잔 마시기. 카페인 섭취량 체크하기. 앱이나 노트 활용. 단맛 없는 커피가 당신의 혈당과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다면 그 잔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와 함께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